지난 9월 25일 중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영토 밖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미국과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켜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넓은 정보의 바다를 잠수함처럼 깊이 들어간다. 군의 모든 것을 전하는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오늘은 신냉전 시대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기술적 경쟁을 중심으로 각국의 전략과 국제 질서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커플링이라면 커플을 잘라낸다 이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고리를 끊는다. 잘 지내고 있는 사람끼리 떼어놓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한참 잘 힘을 합쳐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제3자가 떼어내는 것, 이런 걸 디커플링. 그런데 미국은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 기술 분야에 중국과의 공무가 단절하려고. 이 반도체에는 오늘날의 쌀이라고 쌀 모든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은 또 1대1로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3세계 국가들을, 옛날로 비동맹 국가들이지, 그걸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와라 하면은 거의 아프리카 캐드들이 한 50여 명씩 온다고, 정상들이. 이 정도로 중국은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경제적 이해에서 지금 헤어지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중간재를 중국이 엄청나게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감기 걸릴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 의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이 틀어지면, 디커플링 가속화되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타격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디커플링 현상은 미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죠. 미국에 가장 유리하게. 트럼프 대통령 때 아메리카 퍼스트 그랬잖아요. 미국으로 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면은 중국과 우리는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경제 의존도가 중국가 엄청 많았는데 거의 40%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끊어지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폭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냉전 구도에서는 아무튼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어디에 완전히 한쪽에 경도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야지만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죠. 미국이 하는 동맹 중에는 가장 큰 게 지금 쿼드라고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래서 중국의 세력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계속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경제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도 전 정부 때부터 쿼드에 들어와라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러나 우리는 좀 스탠스를 달리 했죠. 일본같이 적극적으로 안 가고. 그래서 미국에서 좀 미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2021년도에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오커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처음에 지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영국에서 설계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유는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이 활동 영역이 엄청 넓고, 그 다음에 또 은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세력을 최전방에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가장 특이한 게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정보 동맹을 했거든. 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정보 동맹 하다가 추가된 게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게 파이브 아이즈인데, 파이브 아이즈도 사실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시기에 그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이 영국하고 맺은 거예요. 두 나라가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영국의 후예들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커진 거죠, 그게.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힘들어요. 사실
사드를 설치할 때 엄청나게 우리가 중국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알령 내려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인들이 피곤해했는데 우리가 이제 쿼드하고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중국의 이 무역 의존도가 많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40%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안미 경중 그랬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랬는데 한국이 이제 쿼드와 오커스에 참여할 때 중국이 뭐라고 할 것이냐,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냐, 마치 뭐 사드 설치할 때까지 이런 걸 잘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대국에 쌓여 있는 한국의 딜레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쿼드, 오커스, 그다음 파이브 아이즈 이런 걸로 중국을 압박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도 만만치 않죠. 1960년대부터 처음에는 상하이 5로 시작했어요. 그게 5개국으로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나토 수준의 뭐 버금가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그야말로 뭐 공식적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걸 내세우고 중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모든 국가들을 그냥 빨아들이고 있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까지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계속 그 들어오는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굉장히 큰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릭스라는 게 있어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방의 영향력을 대항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브릭스, 그 다음에 이제 북중 간에 타이트하게 뭉쳐지는 거,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끼리 또 이렇게 뭉쳐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중러가 지금 한편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게 러시아에 석유도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하면서도 GDP가 올라간 나라예요. 그만큼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을 이렇게 피하면서도 러시아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물밑으로 지원하면서 이런 관계가 엄청나게 돈독하게 발전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데 계속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중국이 잘 하려고 뭐 투자하려고 했던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후발주를 많이 따라오고 이러는데 그걸 뭐 공급망을 바꿔버린다 이거죠. 기존적으로 내가 수출 전략을 세워서 시장 확대를 해서 목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틀어지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후퇴할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틀어버리니까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분야. 러시아는 지금 전쟁이 그 2년 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소모했고 인력도 소모했고 무기도 소모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끝나면 엄청나게 폐허 상태에 맞이할 수 있어요. 폐허라기보다는 경제가 폭망이죠.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제재를 지속한다면 러시아는 뭐 경제 회생할 수가 없죠. 러시아는 고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를 예측을 해야 된다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에 우리 막 현대차도 가고 엄청나게 있었어요. 지금 많이 철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재건 사업에 들어갈 것인가? 누구하고 협력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한 나라하고 어떤 특정한 나라하고 너무 경도되어 있으면 그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정말 중립적인 외교 스탠스를 잘 맞추면서 가지 않으면은 이 급변한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노하우로 여태까지 수없이 축적해왔던 걸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명확하게 신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냉전이라는 것은 무력 전쟁을 안 하면서 서로 국익을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신냉전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정확하게 사례 분석을 하고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됐든 이런 걸 다 분석해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